연금술,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두는 학문으로, 이 학문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과 마법처럼 신비로운 힘이 있고 마법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마법공학이 탄생한 룬테라에서는 조롱받을 정도로 불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배웠으며 연구했고 실행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룬테라라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죠. 룬테라 전역에서 가장 끔찍한 인간을 꼽자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지드, 속을 알 수 없는 광인으로 알려진 필터 오버 태생의 인물이죠. 태어날 때는 유복한 가정과 뛰어난 두뇌로 비범했고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즐기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신지드는 자연계의 원칙과 상호작용에 매료되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고 이후 명문대로 유명한 필터 오버 대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죠. 대학교를 졸업한 신지드의 총명함이 필터 오버, 나아가 룬테라 전역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지드의 자연과학 연구는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획기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카밀에 속해 있는 가문에서 스카나와 같은 종족인 브레컨들의 수정 에너지를 양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마법공학이 비약적으로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케이틀린의 부모님의 연구들로 마법공학은 이제 일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었죠. 신지드는 마법공학이 발견된 이후 필터 오버의 주목을 받지 못함을 깨달았고 마법과 기술의 융합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외감을 느낀 신지드는 마법이란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쓰는 목발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도시에서 유행하는 이 새롭고 무지한 마법 열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그럴수록 시대에 뒤떨어진 비운의 천재로 평가받았죠. 이후 신지드는 연금술의 무한한 잠재력에 파고들어 연구했지만 타고난 지성으로 얻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조롱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 자금은 바닥이 났고 신지드는 연구소뿐만 아니라 필터 오버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죠. 신지드는 새 출발을 해야 했는데 새로운 출발지는 바로 자원이었습니다. 지하도시 자원은 생명의 값어치가 크지 않고 발명에 대한 수요는 높은 곳이었기에 신지드는 화학공학 관련 일을 빨리 구할 수 있었고 부도덕한 고객들을 위해 그의 기술과 끝없는 열정을 퍼부었죠.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신지드의 실험은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인간과 동물의 한계를 실험하고 각 신체를 융합했고 또 그 둘을 합쳐 증강하는 등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신지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새로운 분야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생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신지드는 후유증은 심하지만 몇 주 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흥분제를 만들고 직접 마시며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렇게 신지드가 연금술에 대한 집착과 노력을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와 고객이 끊이지 않았던 덕분이었습니다. 후원자와 고객 중에는 녹서스의 장군들도 있었고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끔찍한 무기라도 좋다며 끊임없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작고 잡다한 프로젝트를 거치며 몇 년이 흘렀던 어느 날 녹서스 군의 사령관 에미스탄이 신지드를 찾아왔습니다. 이 빌어먹을 아이오니아 새끼들, 포기를 모르더라고. 이들을 모두 죽일 무기를 만들어줘.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무기 말이야. 내가 당신 능력을 잘 알아. 보수는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무시무시한 놈으로 부탁할게. 신지드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의 지성과 지식,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새로운 무기 제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불안정하고 끔찍한 연금술의 불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 불은 바위를 쪼갤 수 있을 만큼 뜨거웠고 강한 쇠독으로 땅을 뒤덮었습니다. 땅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됐죠. 아군마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끔찍하나 생화학 무기였습니다. 그 끔찍한 무게는 끝내 아이오니아 지역에서 타올랐고 이후 리븐과 야스오의 탈주, 요네의 죽음과 부활, 다리우스의 여인 클레타의 반란 등 수많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금술, 생명, 화학 등 수많은 연구로 놀랍고 끔찍한 업적을 이룬 신지드는 자본과 재료, 심지어 실험 대상까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극단적인 생체 실험에 초점을 두었고 그럴수록 동물, 인간, 기계를 합치하는 실험을 무리하게 진행했죠. 결국 실험실은 폐허가 되었고 신지드는 얼굴을 붕대로 감아야 했습니다. 중요한 실험체 하나가 되살아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운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지만 신지드는 단념하지 않았죠. 그는 실험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1088번 실험체. 평범한 시민으로 가장해 군중 속에 숨어있던 살인자 하나를 입수했다. 실험체 몸에 촉매제를 투여하기 위해 몸에 펌프를 연결했다. 뼈를 손보는 중 실험체가 자신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며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애원했다. 방해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몇 가닥의 정교한 관을 여러 동맥과 정맥에 연결했다. 실험체는 6시간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비명을 질렀다. 실험 도중 실험체의 뼈와 힘줄이 부서지고 회복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실험체가 버틸 수 없었는지 변형 과정이 사그라들더니 고요해졌다. 출력을 높이자 실험체의 몸이 뒤틀렸고 살은 속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요동쳤고 이내 실험체의 족쇄가 떨어져 나갔다. 실험체는 상처가 벌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하며 내 얼굴을 향해 돌진했다. 우린 잠시 뒤엉켜 싸웠지만 그는 곧 축 늘어지더니 쓰러졌다. 그의 입에서 단어 하나가 흘러나왔다. 모든 삶의 징후가 사라지고 마침내 움직임이 멈추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실험체는 사망했다. 실험체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지하 동굴에 버렸다. 실험체를 버리고 얼마 후 소동이 일어났다. 실험실에 도착해서 뒷문이 경첩지 뜯겨나간 곳을 발견했다. 그 무거운 나무 문이 온통 쪼개져 불쏘시개가 되어 있었다. 실험실 내부의 장비와 기구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부서진 모든 물건에는 날카로운 금속으로 깊게 찌르고 길게 벤 자국이 남아있었다. 수시간 동안 그 흔적을 비교해보고 관찰한 결과 결론을 얻었다. 실험체가 돌아온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른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무수히 많은 질문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야수를 찾아내 새 단계로 진입하기 전 먼저 실험실을 새로 구해야 한다. 실험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단어가 뭐였지? 이름이었나? 거기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겠다. 이 실험체 이름은 워윅이다. 신지드는 이미 육체의 파멸에 대해 숙달한 상태이고 육체를 보존하여 변형하는 데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필멸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그는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